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5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다음 중 같은 유선상에 있는 점을 모두 고르면 해서 U와, 그러니까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 V를 주고 유선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정상 상태에서의 이상유체에 대한 유동장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여기 있는 유선의 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유선상에 있는 점을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선의 방정식을 바로 생각을 하시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선상에 있다. 요 말은 즉, 그러니까 같은 유선상에 있는 점, 요거의 조건이 뭐냐면은 유선의 방정식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유선의 방정식을 갖는다. 그래서 유선의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시면은 x제곱은 y 플러스 c 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c는 이 상수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을 넣었을 때 이 c는 0이 되고 1,-1을 넣었을 때 요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1을 넣었을 때는 0이 되니까 요 c가 같은 요 두 가지 케이스, 기읍과 디귿이 같은 유선상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요 문제는 깊은 이해를 이제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할 것도 굉장히 많고 이해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기계기사에서는 그냥 암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요 문제 이렇게 푼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2번입니다. 점 3,2에서의 이 속도 벡터를 묻고 있습니다. 속도 벡터 그리고 이 속도 포텐셜이 나왔죠. 그러면은 u 방향의 속도는 속도 포텐셜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하고 y 방향의 속도는 v는 이제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은 이게 이제 x, y 방향의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3,2를 대입을 하시면은 u는 24, v는 18 해서 14i, 18i, j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에 있는 이 속도 포텐셜의 정의부터 좀 보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 속도 포텐셜 유동함수 요것들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정의 문제다. 정의에 의해 계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3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표면 장력 문제죠. 그래서 물방울의 내부 압력이 10파스칼 크게 될 때 뭐 질은 물어봤습니다. 자, 이 표면 장력 문제 중에 이 물방울, 비누방울 요거 두 개만 구분하시면은 문제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물방울이고요. 물방울은 시그마 같은 경우에 4T분의 PD 요거 해가지고 그대로 넣기만 하면은 바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2.8 센티미터로 물어봤으니까 2.8 요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비눗방울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8로만 공식을 넣어서 바꿔주시면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4번입니다. 자, 스토크스 법칙 문제죠. 자, 이거 영어로 나와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었으면은 요거 이제 스토크스 법칙이다. 요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비압축성 점성유체의 구가 낙하될 때 작은 구죠, 작은 구. 지름이 상당히 작은 구. 이때의 항력. 요거는 D는 3파이 뮤 VD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구의 반지름을 줬어요. 여기 뮤 VD가 아니라 이 알파를 이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요 D 자리에.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 보시면 6파이 알파 뮤 V.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55번입니다. 자, 관의 마찰계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관 마찰계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은 조금 많이 헤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관마찰계수, 즉 관유동이겠죠. 관유동. 관유동이니까 관마찰계수가 나왔겠죠. 관유동일 때는 우리가 항상 강조했듯이 이 레이놀즈 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레이놀즈부터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마찰 계수를 구하기 전에 이 레이놀즈 수를 이제 먼저 계산을 하시면은 1500이 나오는데요. 이 관에서 2100까지가 이 측류였죠. 그래서 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측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관마찰 계수 같은 경우에는 측류일 때 레이놀즈 수분의
64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보시면은 0.043 해서 답은 3번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 중에 이제 난류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레이놀즈 수가 2100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뭐 레이놀즈 수가 한 4만 나왔어요. 4만. 4만이라 그래서 와 이거 엄청 난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거는 평판 유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놀즈 수를 계산했을 때. 그래서 평판 유동인지 관유동인지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은 이 문제들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6번입니다. 자, 이 문제 유동유체의 힘이죠. F는 rho QV 또는 rho A V제곱이다.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 형태는 정말 이제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분류가 먼저 처음에 이렇게 물 대포가 쏘고 분류가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여기 요 중간 정도 부분만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직접적으로 힘을 받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이 분류에 의한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요 면적에 대해서만, 여기 이렇게 면적에 대해서만 여기에 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로 A V제곱에서 요 A를 구하실 때 지금 30cm, 10cm니까 0.3의 제곱, 0.1의 제곱 해가지고 요 바깥 부분에, 아이고 조금 계란 후라이처럼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요 파란 색깔 부분만 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6m/s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형태에 속하죠. 왜냐면은 이 뒤쪽에 있고, 그리고 이 밸브 이런 거에 이제 조금 약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 문제 보면은 수평으로 놓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그리고 중간에 관마찰 계수가 주어졌어요. 이 말은 뭐다? 관유동이다. 관유동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유동이면은 무조건 이 레이놀즈 수부터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점성 계수나 뭐 로 또는 이 동점성 계수 이런 게 아예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바로 딸바, 달시 바이스바흐 공식을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이제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요 밸브의 손실 계수를 물어봤으니까 밸브도 이 손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 공식 HK는 K 곱하기 2지분의 V제곱. 요 앞에 거만 다르고 요 뒤에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니? 요 말이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손실 수두가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요 HL과 HK를 더해서 이게 10이니까 이거 쭉 풀어서 솔브 넣어 보시면은 9.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게, 이런 단위 좀 짜잘짜잘한 건데 이런 단위 환산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K는 9.0,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58번입니다. 측류 임계 레이놀즈 수가 주어지고 임계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레이놀즈 수를 알고 있니? 그리고 임계 속도의 개념을 알고 있니? 요건데 이론 시간에 간단히 했어요. 임계 속도는 이 임계 레이놀즈 수일 때의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이 레이놀즈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100은 요거 분의 요거 해가지고 단위만 좀 잘 신경 써주세요. 지금 보면은 센티미터 제곱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솔브 풀어보시면은 0.375m/s, 요거는 37.5cm/s,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59번입니다. 물속에서의 뭐 조파 조항을 연구하기 위해 모형선의 속도다. 이거 뭐예요? 그냥 상사 실험이죠. 그 중에서도 이 선박, 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 표면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프루두스 상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형 실형 요거 해가지고 프루두스 상사를 계산해 보시면은 1.5km/h,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쉽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무차원수로 옳은 것을 해서 무차원수를 하나 고르는 문제인데 이거 보면은 유체의 압축성에 의한 힘만이 중요할 때 이거 적용할 수 있는 무차원수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유체의 압축성이다. 그래가지고 압력 해가지고 이 오일러수죠. 오일러수가 이제 EU 요게 이제 압축력분의 요 관성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 탁 찍으셔 1번으로 해서 틀리신 분이 정말 많을 겁니다. 자, 답은 4번인데요. 마하수입니다. 마하수는 자, 읽어볼게요. 유동장에서 유체의 압축성만이 지배 방정식을 이룰 때 적용할 수 있는 수는 무차원수, 이제 마하수입니다. 그래서 음속은 유체의 압축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마하수를 이제 조금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게 C분의 V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A나 C나 음속은 A 또는 C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음속분의 물체의 속도라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여기에 어디에 압축성이 어디 있는지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음속에 여기에 이제 지배방정식이 여기 최적 탄성계수와 밀도입니다. 즉 압축력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이것도 뭐 P나 뭐 이렇게 이제 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최적 탄성 계수로 해서 파스칼 단위로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학생들이 틀렸던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잘 알아 놓으시고 다음에 또 틀리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유체역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61번부터 기계재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